그 다음에 질소의 순환 들어갈게요. 질소의 순환은 아까 봤던 물질의 순환 중에서 뭐만 쫓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질소만 쫓아가겠다는 얘기야. 됐니? 봐봐, 여기에 필요한 뭐가 있어요? 배경 지식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질소를 포함한 물질들이 나름대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거든. 이런 화학 반응들을 화학 시간에 배웠지. 상과 염기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나와요. 됐지? 질소 화합물들의 화학 반응을 알아야 돼요. 됐지? 현재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N2거든. N2 분자재. 이거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지. 매우 안정하다는 얘기는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원자를 뜯어다가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뜯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어찌됐든 이놈을 일단 뭐 시켜볼 거예요? 반응 시켜볼 거예요. 그지? 반응은 잘 안 일어나는데,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질소와 질소가 삼중 공유 결합을 하고 있거든. 이걸 끊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결합이 뭐 해줘야 돼? 끊어져야 되거든. 끊어지려면 질소 분자들끼리 뭐 해야 돼요?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끊어야 되거든. 부딪혀가지고. 근데 이 충돌력, 웬만한 충돌력으로는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들의 충돌력을 뭐 시켜야 돼요? 증가시켜야 돼. 뭔가? 그래서 여기 온도를 뭐 시켜야 돼? 엄청나게 올려야 되거든, 온도를. 됐지? 엔진에서는 이게 쉽게 끊어져 버리지. 엔진 속에서는. 왜? 온도가 허블나게 높거든. 충돌력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렇지? 근데 일반 대기에서는 상온이 보통 상온이 보통 20도잖아. 올라가봐야 대략 40도거든. 이 정도에서는 절대 반응하지 않거든. 그렇지? 근데 가끔 하늘에서 뭐가 쳐요? 번개가 빵 쳐줘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공급해버리니까 여기 번개를 맞은 지점에 여기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거든. 엄청난 충돌을 보여요. 부딪히면 드디어 뭐 할 수 있어요?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질소 분자가 뭘로 바뀌어요? 질소 원자로 바뀌어요. 그럼 질소 원자가 되는 순간 화학 반응이 엄청나게 잘 일어나요. 그럼 대기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뭐예요? 산소거든. 산소를 만나자마자 바로 반응해버려요. 뭐가 만들어져요?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번개 한번 치는 순간. 됐지? 이산화질소는 뭐에 잘 녹거든? 물에 잘 녹거든.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이게 기체잖아. 막 둥둥 떠다니다가 비가 내리면 물에 섞이거든, 이게. 그치? 물에 잘 녹아요. 그럼 뭐가 돼요? 질산이 돼요. 확실히 배웠지, 이거? 질산. 질산은 물속에서 무슨 화가 잘 돼요? 이온하고 허블나게 잘 되거든. 무슨 이온? 수소이온과 질산이온. 이게 물에 섞여서 땅에 스며들어요. 그럼 땅 속에 드디어 뭐가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됐냐? 이게 뭐에 필요했었지? 질소 도움화의 필수적인 물질이었잖아.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화학 반응 한번 볼게요. 자, 대기 중에 있는 질소 분자를 물하고 반응시킬 거예요. 물하고. 됐지? 그럼 질소 분자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자체는 화학적으로 너무 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화학 반응 자체로는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이어서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런 반응을 유도시키는 생명체가 있어요. 그럼 이 질소가 어떤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화학 반응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화학 반응 속도가 생명체 안에 들어가면 빨라진다는 얘기거든. 1단원, 3단원 배웠죠? 누가 관여식을? 효소를 쓰면 돼요. 그래서 질소를 물하고 바로 반응시킬 수 있는 효소를 가진 생명체가 있어요. 그치?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가 세균 종류예요. 세균 중에서 이런 효소를 가진 놈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는 질소 분자를 끌어와 가지고 이걸 화학 반응시켜주는 세균들이 있다고. 그치? 이런 세균들을 주로 땅 속에 서식을 해요. 땅 속에. 그렇죠? 기가 막힌 세균들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면 이거에 비해서는 이제 반응이 잘 되거든. 그렇지? 그리고 암모니아를 이제 버려요. 그렇지? 그래서 버리게 되면 이 암모니아가 이제 토양 속에서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토양 속에 있는 물에 있는 녹기 시작을 하겠지? 물에 녹으면 뭐가 되니? 학시간에 배웠지?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이게 만들어지지? 확실히 안 배우니? 수산화 암모늄이 만들어지잖아.
수산 암모늄. 됐지? 이 수산 암모늄이 물속에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면 이게 무슨 화가 돼요? 이온화가 되거든. 그래서 암모늄 이온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을 나누죠. 그래서 암모니아 자체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이걸 내놓으니까 이게 무슨 성인가? 이게 염기성 물질인 거잖아.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거든, 이거. 그렇지? 그래서 이런 이온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를 이제 누가 가져가요? 생산자들이 가져가서 질소 동화에 쓴다고. 이해되니? 그렇지? 그러면 시간당 만들어지는 이것의 양하고 이것의 양을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많겠어요? 이게 훨씬 많겠지. 그렇지? 그래서 번개를 통한 이것의 공급량은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속도 자체가. 그래서 생산자는 실제 질소 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 번개로 인해서는 그걸 충분히 공급시킬 수가 없는데 다행히도 땅속에 살고 있는 세균이 이 짓거리 해주는 거지. 그래서 엄청난 양의 이걸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냐? 그래서 토양이 오염되면 안 되는 이유에 큰일 나. 우리 다 죽는다고. 됐지? 이런 세균들 다 죽어버리면. 이해되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질소 화합물에 대한 화학 반응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포업 과정이에요. 세포업 과정에서 어떤 생명체가 아미노산을 가지고 유산소업 시켜버리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 암모니아 만들어지죠? 분해된 결과. 그렇지?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이걸 버리잖아. 버리면 오줌에 섞어 보내지. 그렇지? 오줌에 섞어 나가게 되면 이것도 물에 녹은 상태로 나가니까 암모늄 형태가 나가요. 이게 됐지? 뭐 이런 식의 화학 반응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세포업이 아니야. 알았지? 이거는 세포업이고. 이게 되냐? 이제? 자, 그 다음에 질소 화합물을 분류시켜 볼게요. 질소 화합물 분류. 질소를 포함하는 물질들 중에서 이거를 이제 크게 무기물하고 유기물로 분류시켜 볼 거예요. 분류. 자, 질소 원자를 포함하는데 무기물이 있고 질소 원자를 포함하는데 유기물이 있지. 일단 무기물을 화학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탄소를 갖고 있느냐지. 얘는 탄소를 갖고 있고 얘는 탄소를 갖고 있지 않지. 물론 A적인 상황도 있긴 한데, 근데 탄소를 갖고 있는 물질 중에서 질소를 가진 놈이 있어요. 그럼 그 놈이 바로 질소를 가진 유기물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질소 원자를 포함하는데 무기물에 포함되는, 즉 탄소가 없는 물질들을 보게 되면 방금 했던 질소 분자 자체가 무기물이지. 그지? 그 다음에 암모니아나 암모늄 이온이나 이산화질소나 질산이나, 그지? 질산 이온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기물 종류이고, 생산자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거지? 그럼 이거는 결국 다 어디서 만든 거야? 뭐로부터? 이거로부터 다 만들어낸 거지? 이게 됐지? 생산자가 실제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한 거고, 됐니? 자, 그러면 생산자가 이러한 유기물, 그래서 우리 생산자들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유기물들이지. 아미노산 바탕으로 해서 단백질 만들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핵산 만드는 거, 됐니? 그럼 아미노산과 뉴클레오타이드는 뭘로 만들어? 포도당 갖고 만든다고. 그지? 그래서 이 과정 질소가 껴들어야 되니까 뭐나 질산이온이나 뭐가 암모늄이온이나 질산이온이 껴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바로 무슨 동화예요? 여기가 바로 질소 동화 과정이지. 이해됐지? 그럼 포도당 어떻게 만들어? 이산화탄소하고 물 갖고, 즉 여기는 무슨 성이에요? 광합성이죠. 됐냐? 그래서 광합성과 질소동 헷갈리면 안 돼. 광합성 결과물을 가지고 질소동화 통해서 이걸 만들어낸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 생명체들은 실제 핵산보다는 단백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로 하잖아. 그러니까 질소 동화가 일어나려면 이게 많이 공급돼야 돼. 근데 번개 갖고 공급하기 양이 적어. 그러니까 세균들이 엄청나게 도와준다고 이거. 됐니? 오케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소의 순환 들어갈게요. 예전에도 내가 설명할 때 이런 배경식 안 깔고 들어가니까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질소의 순환을. 넘어갈게요. 방금 했던 내용이 정리한 내용이고, 이게 뭐예요? 땅. 그렇지?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생산자지? 생산자. 나무 똑같이 그걸 하지 마.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돼요. 됐냐? 그리면 된대. 나무만 그려놓고 이걸 한 3번 반복할 거야. 알았지? 적을 할 때 적어. 일단 들어. 알았지? 적을 할 때 적어. 봐.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뭐예요? 줄기고 여기가 잎이잖아. 잎에서 뭐가 일어나? 광합성이 일어나지? 그럼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거든. 그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잎이 직접 끌어오지? 됐지? 그럼 얘는 들어올 때 뭘로 들어오냐? 기공으로 들어오지? 잎의 뒷면 기공을 통해서. 됐지? 광합성 하려면 뭐도 필요해? 물도 필요하거든. 근데 이 물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끌어오는 게
아니지. 어디서 끓어야 돼? 토양에서 액체 상태로 끓어봐야 되지. 그래서 토양 속에는 이 물이 어디로 흡수가 돼서 뿌리로 흡수가 돼서 무슨 관 타고 물관 타고 올라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물관 타고 올라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게 뭐의 구조? 입해 구조잖아. 여기가 기공이지. 여기 통해 뭐가 들어와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 여기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지. 여기 중심 무슨 관이? 물관이거든. 물관을 타고 쭉 올라가게 되면 입해 물관 연결돼 있지. 그러면서 뭐가 공급돼요? 물이 공급되면 이 이산화탄소 물이 여기는 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광합성 한다는 얘기. 이해됐지? 이제 광합성 결과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그지?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질소 동화를 통한 아미노산이나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려면 뭐가 공급이 돼야 돼? 질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이때 질소의 공급 방법은 반드시 이온 형태로 공급돼야 돼. 그치? 근데 이제 주변을 보면 뭐가 엄청 많아요. 질소가 허벌나게 많은데 질소도 기체이기 때문에 뭐로 들어올 수 있어? 기공을 통해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게 들어오더라도 이 식물 세포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효소가 없거든. 그래서 이걸 아예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게 생산자는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놈들을 이온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지. 그래서 과정 다시 한번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과정 보면 질소 분자가 이제 공기 중에 있잖아. 이거를 질소를 포함한 이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됐지? 이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 최초의 에너지 공급은 뭐 방전이지, 방전. 전기에너지. 됐지? 흐름만 보면 돼. 그럼 얘가 쪼개지지. 적지 마. 적지 말라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쪼개지지. 질소 원자로. 쪼개지자마자 뭐 산소랑 반응하지? 그럼 바로 뭐가 만들어요?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지자마자 이게 순간 일어나거든. 그럼 이때의 상황은 번개치는 상황이니까 막 뭐가 또 내리고 있겠어. 비도 내리고 있겠지. 그럼 얘가 빗물에 섞이지. 그지? 빗물에 섞여서 이제 밑으로 떨어져요. 무슨 형태로? 질산으로. 그러면 물 속에서 뭐로 이온화돼요? 수소이온하고 질산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면서 드디어 뭐가 공급이 돼요? 이놈이 공급될 수 있어요. 이게 됐지?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고, 애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질산은 강한 산성이면 이거는 토양이 산소가 된다는 뜻인가요? 수소이온이 많지가 않아요. 왜? 번개가 맨날 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됐지? 대기 중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대기 중에 이게 많아져서 문제가 된 거지. 자연 상태에서 이게 많아질 수가 없어요. 알았지?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니까. 그럼 질산이온을 이제 물에 녹아지. 물에 녹지. 물에 녹은 상태로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거든. 이게 되냐? 됐지? 지금부터 적으면 돼. 그럼 이것만 딱 보면 돼. 대기 중에 있는 질소 분자가 번개의 도움으로 뭐가 돼요?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질산이온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때 질산이온이 물에 녹아가지고 뿌리로 흡수가 돼서 물관을 통해 올라가요. 물관을 통해 올라가서 잎으로 이런 식으로 공급되면 무슨 동화가 일어나요? 질소 동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근데 이 양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토양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세균이 있어요. 이 세균이 대기 중에 있는 뭐를 직접 끌어와버리지. 직접 끌어와서 이놈을 뭘로 만들어줘요? 암모니아. 그럼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가지고 무슨 이온이 돼요? 암모늄 이온이 돼요. 그럼 이 암모늄 이온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아서 뿌리로 흡수가 돼서 물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뭐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돼서 역시 무슨 동화에? 질소 동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실제로는 뭐가 훨씬 많아요? 이게 엄청 많다고. 이거에 비해서. 이해됐냐?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질소 동화를 통해서 이제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를 바탕으로 한 단백질과 핵산과 같은 질소를 포함한 뭐가 만들어져요?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됐지? 이걸 가지고 애들이 이제 유전 정보 저장하거나 뭐 단백질을 활용해서 뭐 기능화 시키겠지, 그지? 됐지? 그러면 이제 이것의 유기물의 일부를 이제 누가 뺏어 가야 돼요? 소비자가 뺏어 가야 되거든. 됐지? 이렇게 소비자. 뭐요? 토끼예요. 몇 차? 1차 소비자. 됐지? 1차 소비자가 이거를 이제 취해 오는 거지. 그럼 잘 봐. 그럼 현재 우리는 지금은 질소를 포함한 물질 쫓아가는 거지. 그럼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갈 때 이 과정에서 질소를 포함한 물질은 무기물로 가니 유기물로 가니? 유기물로 가니 유기물로. 됐지? 그 다음 개념을 좀 확대시킬게요. 아미노산을 포함시켜서 전부 다 무슨 질로 봐버릴 거예요? 단백질로 볼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를 포함해서 전부 다 뭘로 봐버릴 거예요? 핵산으로 볼 거예요. 됐지? 그러면 생물체를 구성하는 두 종류의 물질을 보게 되면 구성 비율은 누가 높냐? 단백질이 훨씬 높지. 그래서 여기서 질소를 포함한 유기물은 주로 어떤 물질 형태로 넘어간다 표현하냐면
단백질 형태로 넘어간다고 표현을 해요. 구성 비율 때문에. 근데 일부는 뭐의 형태로도 넘어가요? 핵산의 형태로도 넘어가요. 됐지? 그럼 애들이 또 물어보는 게, 그럼 1차 소비자는 생산자한테 핵산을 얻네요. 그럼 이거 유전현상인가? 유전이 아니에요. 유전현상은 생식세포를 통해서 개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넘어가는 거고, 이때 핵산을 애가 먹는 거잖아. 내가 어떤 상추를 먹었어요. 그럼 상추 속에 있는 핵산을 내가 먹는 거 아니야. 그럼 그 핵산이 우리 소화 과정 때는 안 배우지만 핵산을 뉴클레오타이드로 분해시켜주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우리 몸에. 그게 이제약에서 분비가 돼. 이해됐냐? 그럼 핵산이 뭘로 분해가 되면? 뉴클레오타이드로 분해가 되면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내면서 흡수를 하게 되지. 흡수된 뉴클레오타이드들을 각 세포들을 가가지고 내 몸에 맞는 핵산으로 다시 재합성시킨다고. 이해됐냐? 이제 흐름이니까 이거 유전 아니야. 어쨌든 주로 단백질 형태로 질소 유기물 넘어간다는 이거. 됐지? 그럼 1차 소비자가 뭐에 대한 유기물 갖게 돼요? 질소 유기물 갖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갖는 유기물 일부를 누가 또 먹어치우거든. 2차가 또 일부를 먹어치우거든. 알지? 이거 뭐예요? 여우예요, 여우. 뭐? 여우. 늑대 아니야, 여우예요. 됐지? 어쨌든 2차 소비자가 이렇게 가져가요. 지금 질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생명체에서 생명체로 넘어갈 때는 유기물은 질소 유기물은 질소를 포함한 물질은 반드시 질소 유기물 형태로 주로 단백질하고 일부는 핵산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지? 그러면 볼게. 그럼 1차가 생산자로부터 취한 단백질의 양하고 2차가 1차로부터 취한 단백질의 양 보면 당연히 누가 많겠니? 이게 많겠지, 이게. 그렇지? 흐름상을 보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소비자들이 죽어요. 그럼 뭐가 돼요? 사체가 돼요. 그 다음에 1차나 2차가 이것들을 먹으면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 질소 유기물이 100% 흡수되는 거야. 아니지. 일부는 뭘? 똥을 통해서 배설물로 빠져나오지. 그래서 사체나 배설물 속에도 당연히 뭐를 포함한? 질소를 포함한 유기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도 전부 다 무슨 물 형태로? 유기물 형태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주로 단백질. 됐지? 그 다음에 사체나 배설물 속에 있는 질소 유기물을 누가 가져가요? 땅속에 살고 있는 분해자들이 가져간다는 얘기지. 역시 이 과정도 질소를 포함한 물질은 유기물 형태로 주로 단백질. 일부는 핵산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이해되니? 됐지? 자, 그 다음. 현재 분해자가 이제 질소 유기물을 가지고 이제 자신이 활용을 할 거 아니야.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지. 아미노산을 세포업 시켜버리면 뭐가 나오냐? 아까 암모니아 나왔지. 이 암모니아가 밖으로 버려지면 물에 녹아서 뭐가 돼? 암모늄 이온이 돼요. 됐지? 그래서 이게 암모늄은 이렇게 가거든. 그러면 이 과정은 뭐냐 물어봐요. 이 과정은 무슨 호흡 결과야 이게? 세포 호흡 결과야. 됐지? 인간, 1차 소비자나 2차 소비자도 이 세포 결과물을 이걸 내보낼 수 있지. 근데 이놈들이 내보내는 양보다 분해자에서 내보내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시켜요. 그림에서. 이해됐지? 내가 오줌을 싸요. 내 오줌 속에도 분명히 뭐가 섞여 있거든. 이게 섞여 있거든. 이해됐냐? 내가 집에서 감나무를 키워요. 마당 앞에다가. 매일 아침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감나무 앞에 오줌을 싸줘요. 뭘 많이 공급할 수 있어요? 이걸 많이 공급할 수 있다고. 됐지? 너무 많이 싸면 죽어요. 적당히 싸줘야 돼. 알았죠? 이런 내용들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질소가 돌아가는 거거든. 그럼 흐름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거든. 질소가 들어왔잖아. 들어와서 지금 생명체 내에서만 뭐하고 있어요? 돌고 있거든. 얘는 계속 들어오는데 어떤 문제 생겨요? 대기 중에 질소 분자가 줄어들어요. 그렇잖아. 지금 과정에서 들어오기만 하잖아. 그러면 이 들어온 놈을 다시 원래 상태 뭘로 되돌리는 과정도 있어요. 질소 분자로 되돌리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것도 역시 땅 속에 사는 일부 세균들이 해요. 이해됐지? 그지? 그러면 특히 이 세균은 이것 중에서 질산이온이거든. 질산이온을 끌어와요. 질산이온을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질소만 뜯어다가 질소 분자 형태로 대기 중으로 내보내줘요. 이해됐냐? 그러면 전체 질소가 뭐하는 과정이 돼 이제? 순환하는 과정이 되지. 근데 문제는 이 질산이온은 번개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뭐예요? 엄청나게 적지. 이거는 엄청 많거든. 그러면 이놈이 끌어오는 양보다
이놈이 끌어오는 양이 적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가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질소의 전체량도 뭐예요? 줄어들거든. 이 양을 뭐 해줘야 돼? 맞춰줘야 되거든. 그럼 무슨 과정이 필요해? 이 세균은 이것만 이용할 수 있거든. 무슨 과정이 필요해? 암모늄 이온을 이걸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해. 이해됐지?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도 누가 관여하냐면 세균이 관여해줘요. 토양 속의 세균들이 이 짓거리를 다 해줘요. 됐지? 그럼 세균은 실제 무슨 제 다 들어가거든? 분해제 다 들어가거든. 그럼 토양 속에 세균과 같은 분해자가 없으면 질소 순환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이해됐냐? 그렇지? 만약에 토양이 오염돼가지고 이 세균이 사라져버리잖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기니? 이걸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생산자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걸 많이 얻어올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 소비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토양이 오염되면 안 돼요. 이해됐지? 토양에다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싹 발라버려요. 기체 순환이 안 돼요. 이해됐지? 포장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이해됐냐? 그래서 이제 보통 설명할 때 땅도 숨을 쉬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이런 기체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이해됐지? 오케이? 흐름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해하면 돼요. 됐냐? 외워. 됐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뭐가 있어요? 생산자가 있어요. 자, 생산자가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광합성에서 일단 뭘 만들어요? 포도당 만들지. 그다음 포도당 바탕으로 무슨 동화해야 돼? 질소 동화해야 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과정이 무슨 동화예요? 질소 동화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과정 뭐야? 이 과정은 광합성이지. 색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과 뉴클레오타이드를 바탕으로 원하는 단백질이나 핵산을 만들어 쓰게 되고. 됐니? 이제 자,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질소제 뭐가 빵 때려줘요? 번개가 빵 때려주면 이놈이 뭘로? 질산이온으로 만들어져서 일부를 생산자가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치? 이 양이 너무 적지?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 분자를 어떤 세균이 직접 끌어와서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 형태로 실제 많이 공급이 된다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질소를 포함한 유기물이 몇 차로? 1차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1차가 가진 놈을 2차가, 그 다음에 2차나 1차나 생산자들이 사체나 배설물을 만들게 되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질소를 포함한 유기물을 역시 분해자가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현재 내가 보라색으로, 아니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에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전부 다 질소를 포함한 물질을 무슨 물 형태로? 유기물 형태로 이동하는 거고, 주로 단백질로 넘어간다는 거. 물론 핵산도 있긴 한데,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분해자의 일부가 세포 호흡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암모늄 이온을 만들게 되지. 그래서 이 과정은 무슨 결과라는 거? 세포 호흡 결과라는 걸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다시 대기 중으로 질소 분자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지. 이때 이제 질산 이온을 이용을 해서 어떤 세균이 이걸 끌어와 가지고 질소 분자 형태로 대기 중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로는 충분히 공급이 어려우기 때문에 이때 암모늄 이온을 뭘 바꿔줘야 돼요? 질산 이온을 바꿔줘야 되고, 여기도 누가 관여한다는 얘기? 어떤 세균들이 관여한다는 얘기. 됐냐? 됐지? 이게 전체 질소순환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 흐름 속에서 중간중간 과정마다 개념들을 하나씩 삽입시켜 놨어요. 그 개념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잡으면 돼요. 해볼게요. 현재 질소를 가지고, 질소 분자를 가지고 질소를 포함한 이온을 만드는 과정이지, 이게. 이온을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표현하냐면 질소 고정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질소 고정. 됐지? 예, 국어학적으로 고정이라는 말 쓰면 안 돼. 됐지? 질소 분자를 이온화로 만들어주는 거를 질소 고정이다라고 표현해. 됐냐? 됐지?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에 관여하는 세균이잖아. 그럼 이 세균은 뭐에 관여해 지금? 질소 고정에 관여하는 세균이거든. 그래서 이런 세균을 뭐라 하냐면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그래. 질소 고정 세균. 됐지? 그지? 그럼 질소 고정 방법이 두 가지지. 뭐 번개, 그 다음에 질소 고정 세균. 누가 훨씬 양을 많이 만들어줘? 이것에 의한 과정이에요. 이해되니? 그렇지? 자, 그 다음 이 과정에서 어떤 세균이 이온을 끌어와 가지고 질소 분자 형태로 내보내주는 과정이지. 그러면 질소 이온의 형태에서 뭘 뜯어다가?
질소를 뜯어다가 이걸 분자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는 질소가 뜯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무슨 작용을 하냐면 탈질소 작용이라고 그래요. 됐지? 간단히 설명하면 질소 고정과 탈질소 작용은 거의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분자를 이온으로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온을 분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됐지? 여기에 관여하는 세균이 있잖아. 뭘 하면 돼? 탈질소 세균 하면 돼요. 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암모늄 이온을 뭘로 바꿔줘야 돼? 질산 이온으로 바꿔줘야 이걸 되돌리는 과정이 활발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온의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온의 형태를 바꾸는 이 과정을 무슨 작용이라 표현하냐면 질화작용이라고 그래요. 질화작용. 질화작용. 이온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를 질화작용이다라고 표현한다고. 이됐지? 그럼 여기에 관여하는 세균은 뭐라 하면 돼요? 질화세균 하면 되지. 질화세균. 됐냐? 그렇지? 그 다음에 생산자 내부에서 뭐가 일어나? 질소 동화가 일어나지. 됐냐? 이해됐지? 그러면 질소 동화 제외하고 나머지 질소 고정, 질화작용, 탈질소 작용에는 전부 다 누가 관여해야 돼요? 세균이 관여해야 되고 세균이 전부 다 무슨 자에 들어가? 분해자가 들어간다. 분해자의 도움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지? 자, 다음에 여기에서 질화작용만 살짝 개념 빼서 설명할게요. 질화작용만. 이 세부적인 화학 반응은 구체적으로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게 기출문제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거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질화작용은 주로 암모늄 이온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거지. 됐지? 근데 이런 화학 반응이 이제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놈들이 일어나는 단계가 있대. 단계가. 화학 반응의 단계가 있어요. 일단 이놈을 뭘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이놈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놈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NO2-. 얘는 NO3-거든. 이름 한번 붙여볼게요. 이건 뭐예요? 암모늄 이온이에요. 이거는 질산 이온이지. 됐지? 이것도 질산이잖아. 일단 무슨 이온인데? 질산 이온인데 둘 다 똑같은 말을 쓰면 화학식이 다르잖아. 그래서 얘한테 살짝 다른 말을 써요. 얘보다 산소가 몇 개 부족하거든. 1개 부족하거든. 그래서 A라는 말을 써요. 아질산 이온. 이해되니? 그렇지? 실제 암모늄 이온이 이걸로 만들어지려면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래서 이 화학 반응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결국 이온의 형태를 뭐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바꾸는 과정이니까 이 전체가 무슨 작용이에요? 질화작용을 보면 돼요.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에 관여하는 세균이 있거든. 그러면 이걸로 바꿔주는 세균이 따로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바꿔주는 세균이 따로 있어요. 됐지? 크게 세균 몇 종류 관여해? 2종류 관여하거든. 2종류 관여해도 어쨌든 이 세균은 무슨 작용에 관여해? 질화작용에 관여해 세균은 질화세균들이에요. 이해됐지? 구체적인 이름을 주면 이름까지 물어보진 않아. 암모늄 이온을 아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세균 있잖아. 결과물을 갖고 이름 붙여주거든. 이거를 아질산세균이라고 그래. 아질산세균. 됐지? 그러면 이걸로 바꿔주는 거를 질산세균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이름까지 안 넣어도 되고 어쨌든 여기에 관여하는 세균들은 전부 다 질화작용에 관여하니까 무슨 세균인 거래? 질화세균이구나 라는 정도만 너희들이 기억하면 돼. 이해됐죠? 됐냐?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세분화시켜주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지? 하여튼 이게 전체적인 질소 순환 과정. 됐냐? 그치? 자, 그 다음 여기서 질소 고정 세균 하나 더 들어갈게요. 질소 고정 세균. 일부 생산자들은 누구랑 공생 관계 있는 게냐면 질소 고정 세균과 공생 관계를 형성한 놈이 있어요. 그지? 어떤 생산자가 좀 욕심을 부리는 거거든. 자신은 단백질을 많이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럼 뭐를 많이 공급받아야 돼? 이걸 많이 공급받아야 되거든. 근데 이 세균이 토양 속에 사니까 이 암모늄 이온을 애한테 직접 주진 않거든. 토양 속에 뿌려버리게 되면 애가 토양 속에 있는 이거를 가지고 보내야 되잖아. 근데 이 세균을 이 안에 들여보내면 암모늄 이온을 엄청나게 공급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애가 누굴 꼬셔요? 애를 꼬셔요.
알았지? 질소 고정 세균 일부를 그 과정에다 살짝 설명할게요. 그쵸 되니? 자, A가 이 질소 고정 세균 일부를 꼬실 거예요. 그럼 꼬셔가지고 너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사는 공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서 이놈이 뿌리의 일부를 뭐 시켜요? 이렇게 확대를 시켜요. 장소 만들어 줘야 되니까. 됐지? 그래서 뿌리 쪽에 있는 부풀어진 부분 마치 혹 같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뿌리혹이라고 그래. 뿌리혹, 뿌리는 혹. 됐지? 그럼 뿌리혹 속에 일부 질소 고정 세균이 이 안에 서식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는 얘기죠. 이게 됐지? 그러면 얘가 꼬심을 당해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장소가 제공되는 건 좋은데 얘가 더 뭔가를 요구하거든. 얘는 분해자잖아. 분해자니까 뭘 만들 수 없어요.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럼 얘도 실제로는 주변에 살아가려면 유기물을 막 끌어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얘가 꼬시니까 아 나 좋다 그래서 너 나한테 뭐도 주라. 유기물도 주라 그래요. 얘는 유기물 만들 수 있으니까 뭘 공급해요? 유기물 공급해요. 그럼 얘가 뭘 도와줘요? 질소를 끌어와가지고 뭐를 다량 공급시켜버려요? 암모니움을 다량 공급시킬 수 있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식물은 다른 식물에 비해서 포도당을 가지고 질산 유기물 중에 특히 뭐를? 단백질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됐지? 이런 식물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콩과 식물들이 많아. 그치? 여기 얘기하는 콩식물들. 그래서 콩에는 뭐가 많이 있다고 그래?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그래. 그치? 그래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단백질을 얻어내야 될 때 고기 종류가 아닌 뭐를? 콩을 많이 섭취한다는 얘기죠. 이해됐니? 그래서 단백질의 보고다라고 표현하는 거, 콩을.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관계는 서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익을 보는 거잖아. 이런 공생을 상리공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해됐니? 오케이?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이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중에서 특정 화학 반응만 딱 보여줘가지고 이건 무슨 과정인지 물어봐요. 됐냐? 그것만 보면 되거든. 그쵸, 되지? 자, 볼게요. 방금 했던 그림의 일부이고 여기서 질화작용 보니까 암모늄 이온이 아질산으로 아질산이 질산윤으로 해서 이렇게 탈질소로 가는 거 보이지? 그지? 이제 어쨌든 자, 그럼 볼게요.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 그래요? 질소 분자가 질산윤이 됐대요. 뭐냐고? 질소 고정이잖아. 그지? 그럼 이 과정은 주로 세균이에요, 번개? 번개야 이거는. 됐지? 번개. 그래서 이 양이 굉장히 적어요. 됐지? 그럼 이 과정은 뭐니 물어봐요? 질소 동화 과정이지? 이 과정에서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윤이 끼어들어야 되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질화작용이거든. 이온의 형태를 바꾸면 그냥 질화작용이에요. 됐지?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것도 질화작용이지. 됐지?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는 아질산 세균에 의한 여기는 질산 세균에 의한 됐지? 여기 지금 다 전부 다 누가 관여해? 세균들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럼 또 물어보잖아. 그럼 이걸 뭐더라고? 질소동화 누가 하니? 생산자가 하지. 이건 생산자가 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이거? 아, 이거. 질소 고정이지. 됐지? 이거는 번개가지만 이거는 세균이에요. 질소 고정 세균. 질소 고정 세균의 사례로 아까 생산자하고 뭐냐? 생산자하고 상리공생을 관계 있잖아. 혹시 그 이름 말 안 해줬네. 그 세균을 뿌리혹 속에 살고 있는 세균이라고 그래서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그래요. 뿌리혹 박테리아. 박테리아가 영어로 뭐예요? 세균이지. 뿌리혹 속에 서식하는 세균이라고 그래서 뿌리혹 박테리아. 대표적인 질소 고정 세균이야. 됐지? 이제 시원아, 비연아, 민호야. 자,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이게 탈질소지. 여기 누가 관여해? 세균이 관여하거든. 이때 세균은 탈질소 세균이에요. 수균 또 자네? 수균 또 자? 잤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질소 동화제.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질소 고정, 질소 동화, 질화작용, 탈질소작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질소 고정은 두 가지 방법이지 뭐. 번개하고 그 다음에 질소 고정 세균. 질소 동화는 누가요? 생산자가요. 생산자 내에서. 질화작용은 질화 세균이 담당하고 탈소 작용도 탈질소 세균이 관여하는 거지. 이해됐냐? 어쨌든 세균들은 전부 다 생물 요소 중에서는 분해자에 들어가는 거고. 이해됐지? 이런 흐름도 잡으면 돼요.
각각 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물어보잖아. 우리 또 대답 못해요. 아미노산이 이게 됐대요. 세포, 호흡이야. 알았지? 이런 구분을 잘해야 돼요. 됐냐? 그리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그림은 생태계의 질소순환 과정을 나타낸 그래요. 질소순환 과정. 됐지? 아까 그림을 익혀둬서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흐름만 한번 잘 잡아볼게. 화살표가 뭔지를 잘 쫓아와요. 이 B가 뭐예요? 이게 탈질소지, 탈질소. 탈질소면은 당연히 누가 관여해요? 세균이 관여해요. 됐지? 이 과정 뭐예요? 질화작용이지. 이것도 질화작용이에요. 이 됐지? 그럼 선생님 그럼 이거 뭐 이거?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이온의 형태만 바꾸면 다 질화작용이야. 알았지? 질화작용, 질화작용, 질화작용. 됐지? 그럼 여기 질화작용에도 다 누가 관여해요? 세균. 이때 세균을 통합해서 뭐라 그래? 질화세균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해되니? 그렇지? 자, 그 다음 이거 볼까 이거?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질소 고정이지? 질소 고정인데 결과물을 보면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고 있거든. 이거 누가 관여해? 세균이 관여하는 과정이지. 질소 고정 세균. 아까 여기 대표적인 사례로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어요. 됐지? 자, 그러면 이거 볼까 이거? 이거는 뭐예요? 어떤 생물 요소가 이걸 뭐하고 있어요? 끌어오고 있지? 이거는 그냥 뭐 하는 거야 지금? 흡수하는 거야, 흡수. 됐지? 광합성 하면 안 돼. 광합성 이산화탄소 끌어오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흡수하는 흡수. 그러면 생물 요소 중에서 질산이온이나 암모늄을 흡수하는 생명체가 바로 뭐예요? 생산자잖아. 그럼 가가 보구나 이게. 생산자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 자, 그 다음 그럼 나하고 다 중에 하나가 분해자하고 소비자 중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리거든. 다가 소비자일 수도 있고 분해자일 수도 있거든. 됐지? 근데 어쨌든 생산자 분해자를 분명히 정해줘야 되지. 그지? 그럼 분해자는 소비자나 생산자한테 유기물을 다 얻어낼 수 있어요. 그지? 얘가 뭐예요? 분해자란 얘기. 그럼 얘가 뭐예요? 소비자란 얘기고. 됐니? 자, 그러면 생산자 내에서 뭐가 일어나요? 질소 동화가 일어나지. 이 안에서 질소 동화가 일어나요. 그럼 질소 동화 결과 질소로 포함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면 생명체 사이에서는 반드시 무슨 물 형태로? 유기물 형태로 이동하는 거지. 주로 뭐? 단백질 형태로. 이해됐지? 그러면 이 과정 뭐 이 과정? 이 과정 뭐 이 과정? 세포 호흡이죠 이게. 됐냐? 그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럼 끝났지? 그럼 기억. A와 B 과정은 주로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니? 맞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질소는 유기물의 형태로 가에서 나로 이동한다. 가 어디야? 가나. 됐죠? 맞지? 그 다음에 다는 생태계에서 당연히 무슨 돼? 분해자에 들어가는 거죠? 됐지? 흐름만 잘 추가하면 돼요. 그 다음 27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화살표만 잘 쫓아와서 이게 뭔지 구분 잘하면 돼. 일단 식물, 동물 나왔지? 그럼 식물은 뭐예요? 당연히 생산되지 이게. 동물은 소비자가 되는 거고. 그 흐름을 보니까 사체나 배설물이 됐지. 사체나 배설물이 바로 이게 되고 있거든. 그렇지? 이 과정에서 누가 생략돼 있다는 얘기죠. 분해자가 지금 여기에 생략돼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치? 자, 흐름 한번 볼게요. 현재 암모늄 이온을 이 생산자가 나 과정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흡수하고 있죠, 흡수. 그 다음에 어디야? 질산이온도 누가? 생산자가 뭐 하고 있어요? 흡수하고 있어요. 그럼 가하고 나는 둘 다 무슨 과정 지금? 흡수하지. 뭐 하려고? 질소 동하려고. 그러면 생산자 내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겠네? 질소 동화가 일어나고 있겠지? 됐냐? 이제 자, 그 다음에 질소 동화 결과 유기물이 만들어지면 생물체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무슨 물 형태로? 유기물 형태로 이동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다 과정에서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세포, 호흡이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 지금. 됐냐? 그지? 자, 그 다음 라 과정 볼게요. 라 과정. 그러면 라는 뭐야? 라가 이렇게 가잖아 지금. 질소
고정이지. 결과를 보니까 암모늄이잖아. 뭐야? 세균이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 그렇지? 그럼 이거는 뭐예요? 탈질소지, 탈질소. 역시 누가 관여하고 있어요? 세균이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 됐니? 그러면 이 과정은 전체적으로 이온의 형태를 바꾸고 있지? 얘가 전부 다 질화작용이지? 역시 누가 관여해? 세균이 관여하고 있어요. 단 여기 세균과 여기 관여하는 세균의 종류가 다르지만 질화작용 세균에 들어간다고, 또는 질화세균에 들어간다고 해? 알았지? 그럼 잘 적으면 되고. 기억볼게요. 그럼 가와 나를 통해 공급받은 질소는 식물의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니? 그렇지? 질소동에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다는 분해자에 의해서 일어나니? 맞죠? 다. 자, 그 다음에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표적인 무슨 세균이? 질소고정 세균이니까 라에 관여하겠지. 됐냐? 자, 그 다음 28번 볼게요. 뭐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 선생님 이거 우리가 안 배웠는데요. 근데 안 배워도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조건에 나오면. 자,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대해서 이제 천이 과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생물체들이 늘어날수록 우점종이 바뀌는 현상이거든, 우점종이.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초본, 관목, 교목 뜻 알겠니? 이거 풀이지. 이건 관목은 뭔지 아니? 좀 적당한 크기에 나오는 진달래. 너희들 보통 그 저기 뭐 베란 저쪽 1층 밖에 나가면은 거기 막 그 한 이 정도 되는 나무 심어져 있잖아. 그 정도가 관목이에요. 교목은 큰 나무들이. 이해되지? 그럼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가볼까? 질소 순환 과정 일부제. 이거 뭐예요? 탈질소지, 탈질소. 누가 관여해? 당연히 세균이 관여하지. 이거 질화 작용이지. 당연히 누가 관여해? 세균이 관여해. 이거 뭐예요? 질소 고정인데 현재 결과물을 보니까 이게 만들어지거든. 뭐 질소 고정 세균이 관여해. 이해되니? 바로 이렇게 해석되거든. 그럼 가는 뭐예요? 탈질소. 나는 질화 작용 맞지? 자, 3의 우전종은 X로부터 암모늄 이온을 왔냐 물어봤거든. 3의 우전종이 뭐예요? 관목이거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3의 우점종인 뭐는? 관목은 누구의? 토양에 서식하는 질소 고정 세균과 뭐한데? 공생관계를 지금. 얘가 공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다른 놈들에 비해서 암모늄 이온을 공급받는 양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얻어가지고 당연히 뭐 질소 토관청 이용할 거라고. 이게 되니? 그럼 다를 볼게요. 디귿 볼게요. 2하고 4 중에서 2하고 4 중에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도달하는 빛의 세기를 비교해보래요. 누가 많겠어? 이게 많겠지. 왜? 땅이 있잖아. 초보는 크기가 작잖아. 교목은 큰 나무거든. 큰 나무지. 빛이 들어오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이 얘가 많겠지. 얘는 빛이 들어오면 일부는 흡수시켜버리고 일부는 차단하니까 빛의 양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잖아. 그지? 기본적인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됐냐? 맞냐? 틀렸죠? 그지? 2가 많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29번도 빠르게 풀어볼게요. 가가 뭐니? 가. 질소. 고정이지? 누가 관여? 세균 관여지? 지금 암모늄이 만들었어요. 질소 고정 세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요. 이거 뭐예요? 탈질소거든. 뭐예요? 세균이 관여해요. 됐니? 이렇게 가면 질화작용이지? 누가 관여해? 세균이 관여. 질소순환의 그냥 큰 타이틀만 일부만 보여준 거죠? 기억보자. 가는 식물이 대기 중에 질소를 흡수해서 직접 이용하냐? 아니죠. 그 다음에 질산균, 대표는 질화세균이에요. 이거는 뭐에 관여해? 나에 관여하지, 나에. 그렇지? 다는 질소 고정 과정이냐? 다. 탈질소 과정이 탈질소. 이게 되니? 됐지? 자, 30번은 그 질소의 순환하고 탄소의 순환은 이제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가가 질소의 순환, 나가 탄소의 순환이에요. 탄소의 순환부터 한번 설명할게. 일단 여기서 생산자냐, 소비자냐, 분해자냐 구분해야 되지. 이때 이산화탄소를 이놈이 직접 끌어오고 있죠. 이게 생산자가 되는 것이고, 니은 과정은 뭐라 표현하면 돼요? 광합성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D가 사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해자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이지, 과정. 이 과정 뭐예요? 세포비죠? 이 과정 세포비예요. 이 과정 세포비죠?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는 연소가 아니죠? 배설물 사체 유기물이 지각 활동으로 인한 고체와 액체화가 된 거예요. 그지? 자, 그 다음 이것이 뭐 이게 연소지,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먹는 거. 먹는데 뭐가 이동하냐고. 유기물이 유기물. 그지?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여기도 유기물 이동 화학 에너지. 유기물 이동 화학 에너지. 유기물 이동 화학 에너지. 됐지? 이거 충분히 뭐 잡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를 볼게요. 이제 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질소의 순환에 대한 이제 개념을 좀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 현재 대기 중에 N2가 기억으로 이게 됐대요. 질소 고정인데 지금 고정된 결과 만들어진 게 암모늄이기 때문에 이걸 주도하는 건 세균일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과정 이 과정? 질화작용이죠. 질화작용도 마찬가지로 세균이 관여하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 이거는 탈질소지. 탈질소도 당연히 세균이 관여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 이거를 이렇게 A로 가고 있잖아. A가 뭐예요? 생산자지. 그치? 이걸 광합성을 하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질산이온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흡수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암모늄 이온을 뭐 하고 있어요? 흡수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생산자 내부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질소 동화가 일어나게 되지. 그치? 질소 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유기물들, 즉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물질들이 이런 생물체 사이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동해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쪽에 저기는 주로 무슨 질 형태로? 유기물 중에서 단백질 종류 형태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배설물 사체 이용하니까 분해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세포이죠. 분해자의 세포. 대표적인 아미노산을 분해시켰을 때 이제 방출되는 이온의 형태가 바로 암모늄 이온인 거예요. 됐지? 그지? 그럼 기억 볼게요. 그럼 동그라미 기억은 당연히 뭐 질소 고정이고, 그 다음에 기억이 어떤가? 기억은 이와 기억이 어떤 거예요? 니은이구나. 니은은 뭐예요? 광합성이니까 동화작용이 되겠지? 그 다음에 A와 D는 모두 분해자인지 물어봤어요? A가 어디야? A는 생산자니까. D가 어떤 거냐? D가 분해자구나. 이제 자, 그 다음 31번 볼게요. 31번은 이제 다루지 않은 내용을 해석해낼 수 있느냐를 물어본 내용이죠. 여기서 뭐가 나오니? 인산이 나오지. 인. 됐지? 그러면 물질 순환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탄소 쫓아가 봤지. 그 다음 질소 쫓아가 봤고, 이 그림에서 뭘 쫓아가 보라는 얘기? 인을 한번 쫓아가 보라는 얘기. 됐지? 그 다음에 인이라는 원자에다가 여기다가 질량수 붙여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질량수를 붙여주는 거는 예전에 탄소에도 질량수 붙여준 게 있잖아. 이게 뭘 방출해요? 방사선을 방출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포함한 인산염이 있대요. 그렇지? 그러면 이놈이 방사선을 방출하니까 이놈을 포함한 인산염도 당연히 방사선을 방출하겠지. 그렇지? 그럼 인산염이잖아. 염은 이온이지. 무슨 이온이? 인산이온이지.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PO4 3-가 되지. 됐지? 그래서 인산을 우리 몸에서도 필요로 하는 무기염류 중 하나잖아. 이거 갖고 뭘 구성해? 인산이 들어가는 거. 핵산. 그지? 특히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을 해서 그걸 받은 핵산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ATP나 ADP나 AMP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인산이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근육 수축 때 배웠던 크레아틴, 인산에도 인산이 들어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유기물에도 역시 이렇게 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거 가지고 뭘 구성할 거고, 주로 핵산을 구성할 것이고. 됐지? 그러면 이러한 인산을 누가 먼저 가져가겠냐? 이게 지금 어디인 게? 물에 뿌려가지고 토양 속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누가 먼저 가져가 이거를? 생산자가 먼저 가져가겠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그럼 포도당을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들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면은 당연히 질소가 껴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질산이온이나 무슨 이온으로? 암모늄 이온을 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뭐가 껴 들어간다는 얘기? 인산염이 껴 들어간다는 얘기지. 됐냐? 그런데 이 인에 방사선이 방출되니까 방사선을 방출하는 인산이 껴 들어가면 이제 이 뉴클레오타이드도 방사선을 띠게 되겠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DNA나 RNA 핵산을 만들면 이 핵산도 이제 이 인이 껴 들어온 거니까 당연히 방사선을 방출하겠네.
되지? 그지? 이거를 지금 무슨 자 가고 있어요? 생산자 가고 있지? 그지? 그럼 토양 속에다가 방사선을 띠는 인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놈이 최초로 생명체인 생산자로 들어가니까 생산자 내에서 방사선이 먼저 방출될 거란 얘기죠. 이해됐지? 그러면 이 중에 일부 유기물을 몇 차 가져가요? 1차 가져가요, 1차가. 1차 가져가게 되면 1차가 이놈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1차 내에도 뭘 띠는? 방사선을 띠는 현상이 생길 거란 얘기죠. 왜 A인이 그대로 가니까. 그치? 이걸 또 몇 차 가져가요? 2차가 또 가져가요.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서? 2차한테서 방사선이 방출될 거란 얘기지. 이걸 시간에 따라 쫓아가 보라는 얘기야. 이해되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뭐야? 1차, 2차, 3차 소비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그러면 생산자 제외하고 나머지 1차, 2차, 3차에 대한 먹이 관계를 보래요. 그럼 방사선이 누구한테서 가장 먼저 등장할 거냐고. 1차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겠지. 그 다음에 2차에서, 그 다음에 3차에서. 이해됐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기억이거든. 기억이 뭐라는 얘기? 1차 소비자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A한테 등장하니까 2차 소비자가 되고, 그 다음에 A한테 등장한 게 A가 3차 소비자가 된다는 얘기. 됐죠? 이제 그럼 기억 볼게요. 그럼 T에서, 이 T에서 2차 소비자의 체내 방사선량이 가장 많이 물어봤어요. 그냥 그래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2차. 이게 니은 2차인 건지 구분할 수 있냐 물어보면 문제지. 그지? 그 다음에 생물량. 생물량 뭐로 해석하는데? 생체량이지. 생물량은 생체량이에요. 그럼 생체량은 이 시간까지 뭐 돼? 누적된 뭐예요? 생장량이지. 됐지? 그러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먹이 관계의 흐름이 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1차는 필요한 유기물을 누구한테 얻어내? 생산자한테. 그렇지? 생산자한테 일부 가져오지. 그럼 얘가 가진 유기물을 이놈 일부 세포로 쓰겠지. 그리고 지가 저장하는 게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일부를 얘가 뭐 한다는 얘기야? 얘가 가져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1차가 갖는 유기물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적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얘는 일부를 세포로 쓰고 일부는 저장하고 일부를 뭐해? 일부를 빼앗기잖아. 그럼 3차가 갖는 유기물량은 훨씬 더 줄어들 거란 얘기지. 이게 1년 동안 일어나는 과정이라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게 1년 동안 유기물량이라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누적돼요. 누적되면은 누적 생장량 같은 경우는 누가 가장 많을 거라니? 1차가 가장 많을 거란 얘기죠. 됐지? 그래서 생물량은 누가? 기억, 니은, 디귿 순이 되겠지. 되니?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개체수가 증가한대요. 니은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2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면 뭐의 수가 줄어요? 1차가 줄고 3차의 개체수가 늘겠지. 그래서 디귿의 개체수는 오히려 증가할 거란 얘기예요. 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됐니?